네,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의 어떤 대화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간혹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주제들, 예를 들면 뭐 공룡을 좋아해요, 우주를 좋아해요, 자동차, 기타 등등 그런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만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처럼 유창하게 독백하듯이 정말 말을 잘하는데 오늘 학교에서 뭐 먹었어? 오늘 친구랑 뭐 하고 놀았어?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입을 닫거나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받아주느라도, 왜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우주 이야기는 시작하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룡에 대한 이야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잘 알아요. 자, 그러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는 것도 지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런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두엽의 흥분도가 일상생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자, 이럴 때는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막는 것보다는 그 아주 열정적인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열정을 일상의 대화로 연결하는 대화. 즉, 대화에 있어서 브릿지, 대화의 다리를 놓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상의 소통의 능력을 조금 더 키워주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 저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일상의 대화를 이끄는 실천 방식. 첫 번째, 관심사를 일상으로 연결하는 다리 놓기입니다. 자,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억지로 끊지 않아요. 일상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는 분명히 문을 닫을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끊을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고 재미도 없거든. 그러면 일단 아이의 주제를 인정해 주면서 그걸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토스. 네, 이걸 넘기는 기술이 좀 필요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엄마, 티라노사우루스는 턱 힘이 진짜 엄청나게 커서 뼈도 다 씹어먹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튼튼한 이빨로, 자, 우리 땡땡이는 오늘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 우리 땡땡이는 오늘 유치원 점심 때 무슨 반찬 먹었어? 고기가 나왔어? 네. 이렇게 약간 엄마가 의도적으로 일상의 대화랑 연결시키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아이가 던지는 공룡의 식사, 공룡의 예를 들면 뼈도 씹어 먹어요 라고 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식사로 연결시키는 대화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던지는 말, 공룡의 식사를 받아서 일상의 단어, 아이의 점심, 이걸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의 관심사를 일상으로 연결하는 대화에 다리 놓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는 핑퐁이잖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은 주로 우리가 하는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볍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탁구 게임처럼 보여지는 거. 대화를 탁구 게임처럼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과제예요. 자,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말하는 아이는 대화를 소통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좋아하는 걸 막 말해줘요. 이거 자체가 아이는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하기에는 뭐가 있어? 주고받기. 이게 뭔가요? 차례죠. 차례가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놀이처럼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공이나 뭐 인형 이런 거 같이 준비해 놓으세요. 자,
대화는 누구야? 탁구 게임이나 공놀이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공은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어. 라고 규칙을 서로 정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공을 들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뭐 1분간 하고, 자, 이제는 공을 엄마한테 넘겨줘, 패스해줄. 자, 이번엔 엄마가 오늘 마트에서 재미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차례야 해놓고 또 규칙을 어떻게 해요? 공을 주고받으면서 시각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이런 연습 역시 아이가 사실은 나는 대화라는 걸 했지만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주고받는 규칙, 네, 핑퐁, 이게 필요하다. 이것을 말로 설명해서는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것을 또 함께 시각적으로 엄마가 연습해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하면 내가 한 번 말하면 상대방의 말도 한 번 내가 들어야 한다는 뭐가 익혀지나요? 기술이죠. 아까 제가 규칙이라 그랬어요. 사회적인 기술을 몸으로 익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일상의 질문을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상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뭐 하고 놀았어?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이 뭐라죠? 그 광범위한 질문. 오늘 어땠어? 이건 닫혀 있죠. 네, 좋았어. 싫었어. 이렇게 끝날 것이고, 뭐 하고 놀았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언어적 자극이 아이의 뇌에 잘 전달되지 않아서 자극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언어의 질문을 다시 어떻게 하라? 네, 리모델링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막연하게 오늘 체육 시간에 재미있었어? 네, 이것보다. 자, 오늘 체육 시간 보니까 오늘 친구들이 다 같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는 어떻게? 공룡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공룡. 자, 그때 자,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엄청 빠르게 달린 친구는 누구야? 혹은 오늘 학교에서, 오늘 유치원에서 누가 크게 웃음을 빵 터뜨리는 순간이 언제야? 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의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을 탁 떠오르듯이 질문을 구체화시켜서 아이가 나의 일상생활을 다시 떠올리도록 자극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일상의 질문들을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상상으로 바꾸어서 설명하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만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리 놓기처럼 그걸 잘 연결시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 전략은 말하기 타이머를 아주 명확하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아이의 관심사를 엄마가 무조건 계속 들어주는 것,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아이와 엄마 사이가 잘못하면 계속 엄마가 들어주다 보면 엄마도 지쳐요. 아이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죠. 네. 내가 엄마가 계속 들어주면 엄마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역시 소통하는 핑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치지 않고 아이가 새로운 자극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한 시간적 한계, 이것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좀 많이 쓰는 편이기도 했었어요. 아이를 대화하기 전에 모래시계, 요즘 모래시계 정말 많죠. 네. 뭐 1분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뭐 5분짜리도 있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보여주면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자, 엄마는 땡땡이가 로봇 이야기를 해줄 때 정말 신나. 근데 딱 5분 동안 집중해서 들을 테니까 이야기해줘. 자, 그런데 타이머가 울리면 그 다음은 엄마 이야기도 네가 들어줘야 돼. 약속. 네, 이렇게 규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는 자신의 그 관심, 좋아하는 주제를 충분히 존중받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타이머가 딱 울리고 엄마의 일상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적으로 더 잘 협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 아이가 한 가지에 몰입해서 아주 유창하게 말한다. 이것은 그만큼 집중력도 높고 언어적인 잡재력도 뛰어나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셔도 돼요. 단 뭐예요? 타인과 소통하는 이 규칙이나 이런 기술들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이런 연습, 주고받기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아이는 주변의 일상의 어떤 그 내용과 친구들에게로 이런 관심들이 넓어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이것에 엄마가 조금 더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계속 유치원이나 학교문을 나설 때 오늘 어땠어? 네,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대부분 몰라, 기억나. 아, 또 무슨 답변을 해야 되지? 엄마의 진을 빠지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이가 반항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8시간 동안에 아이가 긴 하루를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요약하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인지 능력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는 작업이에요. 이걸 요약하고 엄마가 이야기한 그 광범위한 질문을 하나로 줄여서 말한다라는 거. 그 말은, 내 뇌가 너무 지쳤어요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적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